네,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. 변 대표님, 저희 네. 오늘장을요 한 줄 평으로 해주신다면요? 참 어려운 이 시간입니다. 제가 이제 머리가 좀 나쁜데, 아니시잖아요. 자 오늘장은 네,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봄이라고 했죠. 맞아요. 자 슬슬 좀 우리가 더워지는. 네, 자 우리가 봄에서 초여름 넘어갈 때 슬슬 네. 좀 이렇게 반팔부터 좀 입고 그렇죠. 그 위에 또 겉옷을 좀 두껍게 입죠. 음, 자 슬슬 좀 이 더워지는 후끈해지는 그런 장이 아닐까라고 네. 한번 희망상을 한번 가져보는 장이네요. 네. 네, 좋습니다. 네,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달려가고 있는 그런 네. 탄력을 받고 있는 장세인데 역시나 오늘의 한 줄 평, 이제는 봄과 초여름 사이에 뭔가 더 후끈해지는 장세다라고 평을 해주셨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함께 알아볼 이슈가 있잖아요. 네. 네, 오늘 좀 알아볼 이슈는요, 바로 한진칼입니다. 이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이 3자 주주 연합이 공식 해체를 발표하게 되면서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종식이 됐습니다. 네. 그 결과 이 한진칼 주가까지 같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아무래도 이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물량이 풀려지고 나온 뒤에는 이제 그런 주식 시장에 많이 풀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결국에는 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떨까요?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. 네. 우리가 지금 이 작년이었죠.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네, 이 한진그룹의 이 조양호 회장이 타계한 이후에 네, 그러면 어떤 이 경영 주체가 이 가족의 난으로 좀 이렇게 번져지면서 네, 자 조현아 부사장이 자 3자 연합의 어떤 이 구도 형성을 통해서 네, 자 경영권 분쟁이 좀 가시화됐었습니다. 그랬죠. 이 당시 우리가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네. 이 3만 원대 좀 머물렀던 이 한진칼이 네, 단기 4월 20날까지 한 11만 1,000원 거의 한 뭐 3배 가까이 이제 수직 상승을 좀 했는데요. 네, 자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한진칼의 경영권은 네, 조원태 지금 회장이 네, 차지하게 되면서 자 그리고 이후에 아시아나 항공까지 인수하는 네, 그런 어떤 이 시그널을 좀 만들어낸 그런 흐름 이후에 네, 자 오는 이 3월 주중에서도 네. 자 3자 연합은 자 힘을 쓸 수가 없었죠. 그랬죠. 자 공식 해체를 이제 선언을 했는데 맞습니다. 자 이 재료 소멸 관점은 작년이었습니다. 잠깐 차트 볼까요? 네, 자 한진칼은요 네, 경영권 분쟁에 따른 어떤 이 가시화 자 요 음. 내용부터 다시 볼게요. 네, 자 작년에 자 요 구간이죠. 네, 자 35,000원대 이제 머물러 있던 이 주가가요. 네, 자 경영권 분쟁이 좀 더 가시된 48,000원 이후에 자 여기죠 93,000원까지 수직 상승을 또 했었습니다. 이에 네. 따라 이때 차익 매물이 다시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급락을 했고요. 39,000원대, 4만 원대 초반까지 좀 나왔는데 네, 종국적으로는 다시 점화된 경영권 분쟁의 시작으로 인해서 네, 11만 원대까지 이제 수직 상승한 이후에 계속 상승하락 파동을 이제 거치면서 자 탄탄하게 형성돼 있던 한 8만 원대 이 지지 구간을 네, 좀 잘 유지해 왔거든요. 네,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지금 오늘도 네, 자 단기 저점을 좀 깨는 한 52,900원에 좀 오늘 마감을 했는데 네, 자 제로 소멸 관점은요 작년 4월 20날 이후에 여기 있죠. 네, 자 이후에 사실 시그널은요 이때 65,000원이 좀 이탈되는 이 부분에 제로 소멸 관점으로 우리가 다 예상을 했었던 겁니다.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라서 이 가부 결정이 국민연금이 또 다시 한번 자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. 네, 자 주주권 침해에 대한 어떤 논란의 소진마저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, 좀 그런 재점화가 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네, 오히려 너무나 싱겁게 잘 인수까지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난 이후에 네, 한진칼이 이제 공식적으로 해체를 했기 때문에 네, 자 어찌됐든 본인들은 보유자 관점에서 지금 막대한 시세 차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자, 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게요. 종국적으로는 이 피해가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 겁니다. 자, 이게 사실 이 분쟁에 네. 대한 어떤 이 모멘텀으로 주가 부양이 돼서 네, 결국에 고가의 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쪽은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네요. 자, 이에 따른 이 기업의 어떤 이 모멘텀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, 자,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이 소액 투자자들이 좀 보는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. 네, 이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재료 소멸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이 됐는데 네.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경영권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만 현재 수익을 보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투자자들이 받은 상황이라면 네.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?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네, 자, 한진칼은 지주회사입니다. 네. 자, 대한항공이 지금 아시아나를 인수해서 네, 지금 현재는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종식되지 못했어요. 그렇죠. 자, 즉
화물 비행기는 많이 가는데 여객, 사람을 태우는 비행기는 많이 갈 수가 없습니다. 네, 자, 그렇다고 이 항공사가 망한 것이냐? 아니죠. 그건 아니죠. 자, 코로나19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백신 접종이 좀 더 네. 극대화되는 이 시점에 네. 운송 재개가 된다면 충분하게 이 대한항공이 네. 수익 지표 가치가 좀 반영될수록 한진칼도 이에 따른 지주회사 가치가 네. 반영되는 그런 흐름이 있을 것이다. 그런데 지금 주가는요. 네. 경영권 분쟁이란 이 모멘텀 하나 때문에 수직 상승을 11만 1,000원까지 간 겁니다. 자, 그런데 회사에 대한 어떤 이 경영권이 네. 변동되지 못한 겁니다. 자,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뭐 더 네. 예를 들어서 뭐 전저점 영역이 뭐 39,000원, 4만 원대까지 또 빠질 것이냐. 네. 또 그런 관점은 또 아니라는 거죠. 그래요. 자, 지금은 이런 오버행 이슈에 따른 어떤 이 물량 부담이 좀 가중화 되는 이 구간이긴 맞지만 네. 그래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시너지가 네. 한진칼에는 장기적인 어떤 좋은 영향을 좀 끼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, 한진칼 같은 경우에 이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, 뭐 아주 오버행 이슈로 지금 물량이 부담되는 상황으로 주가가 조정받긴 했지만 39,000원, 4만 원대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. 이런 말씀해주시면서 어쨌든 뭐 대한항공 인수나 이런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을 때 충분한 주가 상승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. 저희는 한 줄평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고요. 잠시 후에 자바라 골든타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돈의 맛 채널 고정해주세요.